안녕하세요. 이슈 이스타 시간입니다. 미네소타주 헤나핀 카운티 배심원단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끝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무죄냐 유죄냐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판결 발표에 따라 전국 대도시에서 폭동을 준비하던 흑인 시위대들은 환호를 지르며 집으로 돌아갔고요. 평화를 바라던 대다수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이었을까? 영 개운치 않은 기분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과연 배심원단들은 옳은 결정을 한 것일까요? 아니, 다 떠나서 그들이 유죄 판결을 내놓은 이후에 흑인들의 폭동 준비와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경찰과 맞서라고 주문했던 맥신 워터스 같은 또라이 정치인, 판결이 논의되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한 조 바이든의 무언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는 그 같은 이유 때문에 데릭 쇼빈이 항소할 경우 무죄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일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이스타에서는 이 문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일 조지 플로이드 사건 판결 전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든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직후 유족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모두 매우 안도했다면서 이것은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이 나라의 궤도를 바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은 재판을 끝마친 뒤 배심원단이 판결을 위해 격리되자 전날 플로이드의 형제와 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통화에 대해 설명한 바이든은 말실수를 했는데요. 통화에서 바이든은 그들은 좋은 가족들이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가족은 평화와 평정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 한마디 덧붙이면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overwhelming evidence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발언 자체가 모처에서 격리 중인 배심원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었겠지만 쇼빈의 변호인이 이를 문제 삼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항소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법률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좌파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도 바이든의 발언을 매우 이례적이었다면서 비판하는 논조이고 좌파 법조인들도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젠사키 대변인은 바이든의 발언이 배심원단이 격리된 뒤에 나온 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명을 했다는데요. 이런 설명 자체가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하버드 법대 알란 덜쇼비츠 교수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상고심에서 특히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덜쇼비츠 교수는 또라이 맥신 워터스의 무죄 선고가 이뤄지면 경찰에 맞서라 라는 반응에 대해 분노했던 피터 케일 판사는 그녀의 발언이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월권 행위이며 배심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변호인 측에서 항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판결이 뒤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덜쇼비츠 교수는 100% 법적 근거를 통해 이 사건의 판결이 유죄로 결론났다는데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이 판결이 여론과 압력에 휘둘렸을 가능성이 커 대법원까지 올라간 뒤 판결이 뒤바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재판이 흑인 시위대들에 의한 말 그대로 인민재판이었을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은 피고인인 쇼빈이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올바르게 판단한 것이냐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배심원들이 법률적 근거나 증거물이 아니라 특정인 혹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유죄 판결을 했냐는 것을 심사해 유죄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법률 관계자들은 데릭 쇼빈 사건을 처음부터 2급 살인이 아닌 맨슬러터, 그러니까 과실치사나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쇼빈이 플로이드를 구타하거나 총으로 쏴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 중 살해 의지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죽게 만들었다.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살인에도 1급 살인, 2급 살인도 있고 과실치사, 우발적 살인이라는 죄목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쇼빈은 딱 우발적 살인인데 2급 살인으로 기소한 게 당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전국에서 폭동이 펑펑 터지니까 미네소타주 검찰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데요. 사법부는 올바른 판단을 했어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폭동이 나고 미국이 난리가 나더라도 정의는 실천되어야 하는데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진보좌파의 정의관이 사법정의를 농단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데릭 쇼빈 이슈는 오늘은 이쯤에서 한 매듭 짓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바이든이 대선 개입에 온갖 스파이 짓을 저지른 중국에게는 꿀먹은 벙어리면서 만만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제재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가 21일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10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한 달 내에 러시아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보도문에서 러시아 주재 미국 부대사 바트 고르만을 외무부로 초치해 미국 대사관 직원 10명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또 이 조치가 워싱턴의 러시아 대사관과 뉴욕의 러시아 총영사관 직원들을 근거 없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한 미국의 적대적 행동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지난 15일 러시아에 지난해 미 대선 개입 및 미 연방기관 해킹을 이유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러시아 정보당국의 사이버 해킹을 지원한 6개 기업과 미 대선 당시 선거 개입 및 허위사실 유포에 나섰다며 러시아 정부 정보당국 관계자를 포함해 총 16개 기관과 16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놀리기라도 하는 듯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의했는데요. 이게 푸틴 대통령을 더 자극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서방과 대립각을 더욱 굳히고 있고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고 있다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20일자 기사에서 푸틴 대통령의 강경 노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가 우월감을 바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른 서방 지도자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군 병력 약 10만 명과 전투기들을 파견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사태를 악화시키는 건지 풀려고 하는 건지 바이든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부추기라도 하는 것 아닐까요? 도대체 바이든이 딥스테이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슈 시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저희 영상 많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영상도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욱 사랑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